골프 1타 연구소의 강소율 프로입니다. 당기는 힘을 썼다가 이렇게 탄성으로 강소율 프로가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을 때와 지금 어느 정도 막 많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아무래도 강소율 프로에게는 뭐 생활 패턴이나 어떤 마음가짐 뭐 여러 가지로 좀 달라진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과 후를 지금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네. 너무나도 큰 변화가 있죠. 일단 많지는 않지만 가끔 이제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행동거지를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요. 아무래도 네. 최근에는 뭐 레슨하다가 중간에 이제 배가 고파서 네. 편의점에 가서 이제 막 과자거리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알아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과자 코너가 아니라 다른 데서 주류 쪽이나 에서 이제 그거 말고요. 그 시원한 맛. 큰일 난다, 큰일 난다. 항상 조심해야겠다는 표정이나 뭐 말투나 이런 거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. 네, 이렇게 인기가 지금 치솟고 있는 강소율 프로가 요즘에 자아에 대한 혼란을 좀 겪고 있다고 하는데 네, 맞아요. 이게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요. 뭔가 제 유튜브에서는 좀 더 차분하고 뭐 약간 아나운서 같다는 뭐 선생님 같다는 이런 이미지가 지금 톤도 너무 좋으시고 네, 굉장히 강하거든요. 근데 하지만 또 제가 다른 사적으로 뭐 친구들이랑 놀 때나 이럴 때는 또 정반대의 모습들이 있거든요. 어떤 모습이죠? 좀 약간 허당기도 엄청 강하고요. 좀 천방지축이기도 하고 네. 뭐 말도 좀 많고 막 장난기도 많은데 가끔 저도 혼돈이 와요. 이게 이게 내 모습인가? 네, 저게 내 맞아요, 모습인가? 맞아요. 네. 그러면은 오늘은 강소율 프로의 그 수많은 자아 중에 어떤 모드로 가는 거예요? 딱 그 경계선이지 않을까. 네. 네. 약간 지인과 있을 때와 방송 촬영할 때 네. 강소율 오늘 기대되는데요. 제가 볼 때는 문정현 프로 네. 오늘 뭐 두 분도 서로 오늘 초면이잖아요. 네, 초면이에요. 저도 네. 초면이고 네. 제가 볼 때 강소율 프로는 오늘 촬영하면서 녹화할 때 시간이 좀 지나면 아마 친구들하고 친한 친구들하고 있을 때 모드로 갈 것 같아요.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더 좋은데요? 좋죠. 훨씬 좋죠. 훨씬 네. 편하고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 그런데 이 수익 관련해서도 제일 궁금하네요. 이 너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전과 후 굉장히 지금 수익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? 대략 큰 거 한 장, 그냥 두 장? 그냥 가족들끼리 이제 식사를 맛있는 곳에서 하면 제가 그냥 시원하게 결제할 수 있을 정도. 그건 저도 하는데 좀 더 알려주세요. 시원하게 2번 결제할 수 있을 정도. 저는 한 번. 야, 자 그러면 문정현 프로가 네. 우리 강소율 프로가 그동안 골프에 있어서 어떤 삶을 좀 살아왔는지 네.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를 해주시죠. 네,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요. 우선 강소율 프로는 초등학교 때 골프를 시작한 이후에 뉴질랜드에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. 맞나요? 네, 맞아요. 와. 그리고 2013년 KLPGA에 입회를 했는데요. 2015년과 2017년엔 드림투어 우승을 또 차지하기도 했어요. 그때 얘기를 좀 짧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제가 프로 데뷔를 하고 난 뒤로 2013년도에도 이제 점프투어 우승을 하면서 프로 데뷔 정회원을 취득을 했어요. 네. 그런 다음에 2년 터울로 이제 우승을 했거든요.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2년에 한 번씩 우승 되게 많이 한 것처럼 보이고 되게 순탄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우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슬럼프가 항상 크게 왔었어가지고 2015년도에 우승을 하고 난 뒤에 왔던 그 슬럼프가 저한테는 되게 좀 뼈아픈 기억이에요. 사실은 프로 선수를 하면서 우승을 했을 땐 너무나도 좋고 영광스러웠지만 그 뒤에 뭔가가 그 우승자의 그 준비가 마땅치 않았었나 봐요. 그러다 보니 그 2년 동안에 되게 엄청 큰 우여곡절이 있었죠. 사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뭐 떨어져서 지내는 시간도 있을 정도로 뉴질랜드에서 유학 생활을 또 했었는데 강소율 프로뿐만 아니라 뭐 안신혜 프로도 그렇고 조정민 프로도 그렇고 뉴질랜드 유학파 선수들이 꽤 있잖아요. 같이 선수 생활했던 선수들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? 정민이 언니, 세실리아 초 그때 당시 이름이 세실리아 초 언니였는데요.
그때 당시에도 넘사였어요. 아. 뉴질랜드 국가대표를 한 해 만에 완전 탑 원이었었고 오. 그리고 그때 당시에 리디아고가 저랑 같은 시합을 뛰면서 네네. 몇 번 시합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죠. 오. 아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강소율 프로가 리디아고 프로 상대로도 몇 번 또 이기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. 오.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네. 제가 리디아고랑 이제 2번 시합장에서 마주쳤어요. 네. 2번이 모두 다 1대1로 매치가 있었는데 아. 한 번은 이제 시합 후에 연장전에서 네. 연장전에서 한 홀을 쳤는데 그땐 제가 이겼죠. 이야. 네, 그때 야. 이겼는데 그 다음에 이제 클럽 챔피언십 해가지고 매치 플레이를 한 적이 있어요. 네. 그때는 정말 처참하게 음. 처참하게 진 기억이 있어서 저는 그 첫 번째 연장전에서 이겼을 때 뭐 리디아고도 별거 아니네 뭐 내가 더 잘할 수도 있겠네 했는데 그 친구는 되게 승부욕이 아. 그때부터 남달랐었거든요. 그 다음에는 뭔가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온 느낌이었어요. 그럼 함께 플레이를 하면서 느낀 게 약간 떡잎부터 다르다. 네, 다르다. 예. 아. 그러니까 뭔가 기술이나 뭐 골프 하는 플레이를 떠나서 이 골프를 대하는 자세랑 이런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이 친구가 좀 더 성장을 하면은 내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. 아니 사실 강소율 프로의 또래 고 비슷한 그맘때 또래 선수들 중에 거물급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네. 굉장히 많죠. 예. 뭐 예를 들면 이제 김효주 선수, 네. 뭐 그때 당시에는 김민선 선수 지금 이름을 바꿨지만 네. 그리고 백규정 선수 네. 이렇게 세 명이 항상 국가대표 3명 멤버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대표를 뭔가 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미 3명이 너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아. 그때 다 이제 나이가 되면은 다 프로턴을 했어요. 네. 일찍 프로턴을 하다 보니 프로 경쟁력도 엄청나게 심했고. 심했죠. 그 당시에는 정말 프로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었겠네요. 그러면.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. 그때도 되게 좀 힘들었어요. 동료 그 동년배들의 어떤 경쟁자들이 워낙에 또 출중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시대를 좀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한데요.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더 제가 아.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. 예. 저는 라이벌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. 주의여서 만약에 그 친구들이 아니었으면은 저는 계속 조금 이렇게 도태되어 있지 않았을까. 네, 제가 뉴질랜드에서 골프를 이제 하고 왔잖아요. 네. 근데 뉴질랜드의 문화 자체가 그렇게 막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막 아득바득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. 아. 그냥 즐기면서 네. 뭔가 스스로 이렇게 일깨우는 그런 문화인데 한국에 오니까 다들 막 엄청 그쵸. 장난 아닌 거예요. 저는 그냥 즐기러 오는 막 되게 좀 그런 예. 남들이 보면 나태한 입장이죠. 아. 근데 제가 좀 한국에 와가지고 프로 데뷔를 하면서 그때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즐기다가 갑자기 이제 그쵸. 예, 한국에 불구덩이에 오니 떨어지고. 너무 그렇죠. 분위기가 다른 상황에서 네. 조금은 힘드셨겠어요. 그쵸. 많이 힘들었죠. 많이 힘들었는데 그것 또한 제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. 멘탈이 굉장히 강하네요. 그런 자양분이 있었기 때문에 강소율 프로가 어찌 보면 점프토에서도 1승이 아니라 2승, 네. 2승까지도 가능하지 않았나 싶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강소율 프로가 현역 때 가장 좋은 페이스였을 때 강소율 하면은 무조건 저는 이게 넘버원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무기는 어떤 거였나요? 그때는 거리였죠. 드라이버 네, 비거리. 드라이버. 네. 상위 한 3% 안에는 들었었으니까. 야, 그럼 그 당시에 평균 몇 야드 정도를 보낸 거예요? 그때 시합에서 이제 평균 드라이버를 240m는 쳤었어요. 야, 와, 네, 240m요. 미터를 쳤었어요. 그렇게 따지면 헤드 스피드가 한 95마일. 그때는 98, 평균 97, 8 이렇게 나오긴 야. 했었죠.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건데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면 혹시 선수 시절에 헤드 스피드 최고로 내가 이 정도 찍어봤다 하는 기록이 있을까요?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101, 2 정도는 찍었던 것 같아요. 제가 100마일을 101마일, 목표로 102마일. 네, 막 했었는데 그때 최고가 102점 몇이었던 것 같고. 야. 네, 반올림에서 103. 감사합니다. 네. 아니 그러면 그렇게 비거리를 폭발적으로 좀 증대시킬 수 있게끔 네. 어떤 특별한 트레이닝을 받았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께
어떤 이런 드릴을 평상시에 꾸준하게 연습을 해서 거리를 좀 늘려야겠다. 뭐 이런 게 있었나요? 프로가 되고 난 다음에 거리를 늘리진 않았고요. 아, 그러니까 아예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그런 훈련을 많이 했어요. 뭐 아. 빈스윙을 뭐 1000개씩을 하는데 네. 그 클럽에다가 그런 바람개비 같은 거 있거든요. 네네. 저항을 네네. 주는 그거를 달고 뭐 500개 이상을 한다든지 아. 뭐 타이어를 야구 배트로 치는 걸 500개를 한다든지 뭐 그런 훈련을 어렸을 때 많이 하니까 일단 힘 자체는 이 스피드 자체는 많이 향상을 시킨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죠. 아니 게다가 네. 강소일 프로 그 골프 일타 연구소에서 이 헤드 스피드 100마일 내는 컨텐츠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었거든요. 네, 맞아요. 맞아요. 네, 그 컨텐츠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?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했으면은 네. 사람들이 이목을 끌어야 되잖아요. 근데 이목을 끄는 것 중에 숫자만큼 이제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게 그쵸. 없기 때문에 네, 그거를 조금 약간 어그로를 끈다고 하죠. 아. 조금 네, 썸네일을 주목을 하기 위해서, 딱 숫자로. 이렇게 했었죠. 그럼 오늘도 우리 파인골프 앤유 시청자분들에게 헤드 스피드 100마일 한번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? 보여주세요. 이게 네. 제가 지금 사실 이제 은퇴한 지 선수 생활 그만둔 지 이제 3년 차가 됐는데 네. 그 유튜브 그 썸네일을 찍을 때는 그만둔 지 한 3, 4개월밖에 안 됐을 아. 때거든요. 그래서 그게 오늘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할게요. 야.